우리나라는 지도가 미국의 네. 한 주 정도 되는 주 정도. 네. 주 정도의 사이즈잖아요. 우리나라는 2기가짜리 네. SD 카드에 저장이 돼요. 근데 미국은 2기가 절대 안 돼. 안 돼서 걔네는 차에 하드디스크를 달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하드디스크 달고 다니다가 이제는 SSD로 바꾸는 단계로 가고 있는데 걔네는 그렇게 데이터량이 어마무시하게 크잖아요.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 사이즈도 굉장히 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3차원으로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이렇게 그린 흔적들이 보이죠. 근데 되게 깜짝 같다. 네. 저 아, 몰랐어요. 뭐가 깜짝한데 딱 봐도 그린 거구만. 아니 딱 봐도 그린 거구만. 우리가 배틀그라운드 가서 쭉 내려갈 때 보면 네. 그린 것들이 그림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그림을 배틀그라운드처럼 그림을 그려놨어. 나같이 순진한 사람들 다 믿겠네. 자, 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99년생 게스트와 99학번 PD가 만드는 방송 이프코리아 약관동이 이제 25회 방송되겠습니다. 김포기 시대 역작 시리즈 한국판 뉴딜 5회 되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트윈, 이름도 생소한 LG 트윈스밖에 모를 텐데 제가 아는 트윈은 LG 트윈스밖에 몰라요. 네, 가보시죠. 디지털 트윈 딱 말 들으면 굉장히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이름은 예뻐 보여요, 이름은. 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잠깐 보고 왔는데 이게 디지털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림 얘기가 어디 있는지. 디지털 트윈을 네. 하면 그린이 됩니다. 하면은 그림. 아, 그렇죠. 아, 디지털 트윈을 하고 네. 그것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린을 하겠다. 아, 이렇게 그런 가는 거죠. 최종적인 목표의 그림이 예, 있었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보시죠. 자, 디지털 트윈 이 부분은 저번에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7월 14일 날 발행한 종합계획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디지털 트윈은 기재부,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이렇게 4개 부서가 다 연계가 있고요. 기재부는 지역경제과, 국토교통예산과 그리고 국토부는 재정담당관. 왜 재정담당관이지? 돈 많이 써야 되니까. 돈만 쓰면 되나 국토부는? 재정 담당관이고 그러니까 여기 약간 돈 관련된 거하고 위쪽은 교통. 그거 다 돈인데? 경제 예산? 재정. 그래 해수부도 기획재정 담당관이고 환경부도 기획재정 담당관이고 아니 일할 애들이 안 정해져 있는 거야. 돈만 일단은 돈만 모으고 구체적인 그다음에 사업도 없고. 이런 담당관이라는 애들은 부마다 무조건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 무슨 사업이 있으면 사업 담당관이 할 텐데 재정 담당관들이 다 하니까 아, 구체적인 부서가 없는 거야 지금 현재.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나도 안 해, 너도 안 해. 그럴 수밖에 그래서 왜 재정 담당관이지라는 게 좀 의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왔어요. 아 그럼 다 하다가 바쁘니까 너 하나 하려고 끌려왔나 보구나. 야 너만 놀고 있냐. 이거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통합이. 과제 개요는 자유차, 드론 등 신사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도 시설 관리를 위해 도로 지하 공간 항만댐 등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가상 공간에 현실 공간, 사물의 쌍둥이를 구현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현실과 동일한 수준의 디지털 정밀 지도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미리 해보겠다는 얘기죠.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많이 하죠. 네. 예. 근데 제가요? 저 시뮬레이션이요? 아, 실험 같은 것도 일종의 그쵸, 시뮬레이션이니까. 그쵸, 실험 같은 것도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니까. 아이고 네. 바이러스도 드나 안 드나 해보는 거 다 시뮬레이션. 모의 시험이 이제 그쵸, 그쵸. 시뮬레이션이라고 네. 하는데 지금까지 서울이 발전을 하면서 대형 건물을 질 때 네. 환경적으로 말이 네.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람이 드나는 것을 막아버리는 형태의 네. 건물들을 짓져놔서 계곡바람이 너무 많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네. 계곡바람이 강남 가면은 진짜 네. 장난 아니죠. 방금 이거를 들어오는데. 그렇죠. 건물만 살짝 옆에 지나가도 바람이 세게 불잖아요. 음. 그런 것이 이제 바람길을 막아버린다라고 해서 바람길을 안 맞도록 디자인을 바꾸면은 훨씬 더 순환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것도 예측을 하겠지만은 어떻게 놓으면 어떤 건물에 태양광이 얼마만큼 비치고 얼마만큼 온도가 유지되는지 그런 것들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자연 환경과 도시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의 시험을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주요 투자 사업 및 제도 개선. 일자리는 2.1만 개를 창출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번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말은 두 가지인데 오늘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자료 만들다가 60장까지 갔다가 그러지 마세요. 집에는 가야죠. 60장에서 줄여서 50장까지 줄여봤는데 힘들어요. 오늘 진짜 힘들겠네. 한 장에 1분만 잡아도 50분이야. 아니 뭐가 그렇게 많아? 자, 별거 아닌 것처럼. 첫 번째는 3D 지도. 네, 3D 지도는 도심지 등 주요 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 모형 구축 및 고해상도 영상 지도를 작성합니다. 25cm를 네. 12cm로 지표면의 높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수치화하여 현실 지형처럼 재현한 지도를 의미합니다. 지표면의 높이, 표고, 높이를 그 일정 간격으로 수치화하여 현실 지형처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정밀도로 지도는 국도, 4차로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 지도를 구축합니다. 규제선, 도로시설, 표지시설 등을 3D로 표현한 정밀전자지도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것은 25cm 단위를 식별한다고 합니다. 공동구, 댐, 노후 지하 공동구 계측기 설치 등 지능형 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국가관리댐을 실시간 안전 감시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하 공동구라고 하면 저번에 이제 한전 사고 지하에 그 매설이 돼 있는 네. 그런 한전 사고 같은 거라든가 네. 지하에 빗물을 저장할 수 네. 있는 대형 이렇게 공간을 만든다거나 네. 그래서 지하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3D로 구현을 해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이 부분은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갖고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내년에. 올해 들어왔는데 내년에. 2022년에. 네, 2022년에. 스마트 항만. 스마트 항만은 디지털 트윈 기반 항만 자동화 테스트 베드 그리고 항만 시설 실시간 모니터링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9개 무역 항에다가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스마트 항만이 되면 물류의 속도도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항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 AI,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활용으로 도시 문제 해결,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 세종하고 부산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토 사업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율차 상용화 등 민간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정밀 도로 지도 제작을 위해 전군 데이터 온라인 제공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있고요. 3차원 좌표를 가진 점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전군 데이터라고 합니다. 구글이 좋아하겠네. 구글이 저거 해달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맞아. 우리 지도 안 준다고. 우리 안 줘요. 근데 지금 이게 되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는 네. 다 한다는 있어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안에서만 이렇게 하겠다. 구글한테 주진 않고. 아니, 주겠지. 저 개정하면 우리 이제 우리 줄수 내비게이션 음. 지도 있잖아요. 네. 내비게이션 지도도 우리나라에서 사용 허가가 나 있는 거예요. 외국으로 안 나가요. 여기서 내비게이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지도가 미국의 네. 한 주 정도 이제 되는. 주 정도. 네. 주 정도의 사이즈잖아요. 우리나라는 2기가짜리 네. SD 카드에 저장이 돼요. 음. 근데 미국은 2기가 절대 안 돼서 걔네는 차에 하드디스크를 달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하드디스크 달고 다니다가 이제는 SSD로 바꾸는 단계로 가고 있는데 걔네는 그렇게 데이터량이 어마무시하게 크잖아요.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 사이즈도 굉장히 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스마트폰 내비로 하면 스마트폰에 지도를 저장하나요? 저장돼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스마트폰도 좀 무리가 가겠다. 내비 쓰려면. 가다가 충전시켜놓고 해야 되고. 엄청 용량을 잡아먹을 거 아니야 내비가. 자기가 가는 데만 저장을 해야겠죠. 거의 다 지우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리게이션 보니까 약간 3차원 형태로 네. 약간 모형도 이렇게 맞아요. 집어넣고 건물도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막 하는데. 하는데 만약에 미국에 그렇게 했다가는 용량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내비 지도가 엄청 단순화돼 있더라고요. 미국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의 지도 그냥 그 있잖아요. 종이 지도밖에 못 봤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아예 면으로만 돼 있지 양이 많아서 힘들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걔네는 주에서 주로 이동하는데도 6시간, 7시간 막 걸려가지고 그렇죠. 그냥 고속도로에 아무것도 없는데 쫙 가는 좀 단순하겠죠. 일상이 바뀌는 미래 기술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트윈 이렇게 활용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카드 뉴스입니다. 디지털 트윈. 제조업에서 발생한 기술 용어인 디지털 트윈은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이에요. 디지털 트윈 어떻게 활용될까요? 아, 헤쳐먹는 역할을. 핵심 사업이라고 이렇게 딱 이게 옆에 이게 이 문구의 오류는 디지털 트윈이 시뮬레이션하고 연관은 아니에요. 디지털 트윈은 그냥 쌍둥이로 만들어 놓은 거고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답들이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 여간 디지털 트윈으로 시뮬레이션까지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3D 통합 지도, 지하 공간의 입체적 분석을 위해 지하 시설물, 구조물, 집안 등 15종의 정보를 통합하여 지하 공간 3D 통합 지도를 구축해요. 지하 안전 부분에서는 굴착 공사 시 안전대책 수립 및 사고 시 복구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지하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프트웨어 및 연계 활용 기술 개발 등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활성화 부분에서는 3차원 공간 정보를 연계하여 디지털 트윈 등 공간 정보 사업 발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거짓말인 것 같고 노가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TV 하려면. 굉장히 어마무시한 노가다예요.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DB와 DB 구축. 지하 정보. 왠지 아대강 6m 냄새가. 광케이블 매설지라고 이빨 꽂아놓는 그런 데가 있어요. 네. 거기는 함부로 파지는 못하거든. 광케이블이 매설돼 네. 있어서 광케이블은 끊어지면 다시 네. 연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라든가 가스관이 지나가는 대형 네. 가스관이라든가 그리고 요즘은 신도시 지역 난방에서 열소동관. 네. 요열수송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산에서 한번 터졌죠. 그것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가야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옛날 내비게이션을 보면 코엑스몰 지하는 네. 안 나왔었는데 네. 요즘은 코엑스몰 이렇게 딱 찍으면 지하 1층, 지하 2층 이렇게 해서 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하 공간에까지도 네.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지하가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 많죠. 예. 이 지하가 사람 들어가는 지하 말하는 거죠? 그 지하도 있고 그 지하 주차장. 주차장도 있고 저기 파묻혀 있는 시설들. 이게 시설. 내가 알기로 KT랑 한전을 합치면 다 나온다고 그랬어. 네. 다 나오죠, 다 나오죠. 그게 딴거 필요 없다고. 예. 그래서 없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실제와 얼마나 맞는지 모르지만 KT랑 한전 합치면 아무튼 다 된다. 그리고 하천의 흐름 네. 이런 것도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 테헤란로가 네. 장마만 지면 잠기거든요. 아 그래요? 나 처음 알았어. 거기 물난리 자주 나지. 네, 자주 나거든요. 아. 강남이 지대가 좀 좋은 동네가 낮으니까. 아니에요. 거기가 왜 물난리가 나느냐를 이제 찾아 나서겠지만 거기가 원래 천이잖아요. 네. 천이니까 물이 그쪽으로 보일 수밖에 없네. 쏠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위에다가 건물을 졌으니까 그래서 그 밑에다가 거대한 공간을 만들어서 물을 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 지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도시 지형의 3차원 구축, 12cm급 고해상도 영상 지도 제작 등 디지털 트윈 국토의 핵심 기반 자료를 마련해요. 도시 문제의 대응 및 신사업의 엔진 역할 수행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무인 이동체의 기반 자료, 도시 문제 해결 및 국토 관리를 위한 분석 자료로 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 지도 산업, 위치 기반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도시를 보면 여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중간중간에 있거나 가로등의 거리라든가 네네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무인 이동체 기반 자료, 무인 이동체의 가장 큰 이제 난제가 그거거든요. 통신. 통신하는데 위성으로 통신하면은 얘가 어디 가든 뭐 통신이 되겠지만은 네. 만약에 택배 회사에서 위성을 해서 갔다가 오기에는 네. 타이밍적으로 시간이 네. 좀 걸리니까 바로 연결을 하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야 여기서 저기 갔다 와 그러면 그 사이에 건물들 싹 피해서 가는 거지. 건물 높이들 다 따져가지고 이렇게 어디가 지름길인지 해가지고. 가는 건데 뭐 그거는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무인기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 입장에는 내 입장에서는 헌터들이 많이 생길 거다. 사고 좀 나겠죠. 떨어지면은 머리 그냥 바로 깨진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 있거든요. 훔쳐가는 거 아니에요? 스틸하고? 스틸.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있고 이제 고장 나거나 이러면 어. 떨어지게 어. 되면 사람 다니는 데서 떨어지면 사고가 크게 나니까 좀 진짜 문제가 그게 있죠. 떨어지면 머리 맞으면은 즉사지. 깨지는 거 즉사죠. 어. 깨지고. 워낙 또 무거우니까. 그리고 그거 무게도 있겠지만은 프로펠러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무서워. 재작년인가 얘기 많았었거든요. 드론이 날아가면 드론 2대에 그물을 달고 쫙 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래서 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헌터들도 아. 생기고 정밀 도로 지도 구축. 미래차 경쟁력 향상 및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지원을 위해 자율주행 필수 인프라인 정밀 도로 지도를 구축해요. 자율주행차의 센서를 통해 차량 주변 환경 인식 플러스 도로의 교통정보, 규제 시설 정보 등 주행 환경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조기 지원 및 데이터 융복합 산업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정밀 도로 지도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쵸? 네, 이거는 자율주행을 가기 위해서는 필수 항목인 것 같아요. 정밀 도로 지도하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공간 정보 구축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지도가 다른 지도입니다. 도시 문제 해결. 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가상세계를 구축하여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요. 대기질 개선, 나무 심기에 최적화된 장소 분석 및 효율적인 수종 관리, 건물 노후 화재 안전 관리, 화재 위험도 분석을 통해 화재 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처,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의 위치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진짜 쓸 게 없었나 보다. 그러니까, 자동 이거 심장 뭔가- 충격기 설치는. 이거 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해되는데 그래 세 그래도 어느 번째는 정도 하겠는데. 네, 세 번째가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모를 경우도 있긴 맞아요. 하겠지만은 네. 찾으려고 그랬을 때 눈에 안 띄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데 저건 거의 힘들죠. 저희 집에 또 1층에다가 이제 몇 개 설치를 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있는 쪽 네. 근처에다가. 좋긴 한데 일단 거의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교육을 좀 그쵸. 거기 매뉴얼이 써 있긴 한데 네. 그 당황을 하면 그걸 읽어보는 그 수가 지금 있어요. 119 또 부르기가 이게 부족한데. 심장 충격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무기가 될 수 있어서 잘못 쓰면 오히려 공격하는 게 되니까 그렇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기질 개선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햇빛. 기류의 어떤 흐름 그리고 햇빛의 광원이 있느냐 뭐 이런 것도 할 거고 건물 노후 화재 안전관리 건물 노후는 모르겠지만 화재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디지털 트윈 꼭 기억하세요. 국토교통부 주요 투자 사업 및 제도 개선에서 3D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보도 자료가 10월 8일 올라왔고, 아까 뭐 담당 부서하고는 좀 다른데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영상과에서 낸 보도 자료입니다. 네, 고해상도 항공 영상으로 디지털 트윈 국도를 실현합니다. 디지털 트윈 국도 활용도 높은 도시지역 항공 영상 해상도는 2배 상향. 내년부터 전 국토 항공 영상 촬영 주기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최신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항공 영상 해상도를 2배 향상이라고 했는데 2배라고 하면 안 돼요. 4배 향상한다고 봐요. 25cm에서 12cm로 줄이면 2배 같죠? 네, 수치적으로 수치는 딱 2배인데 아까 그 자료 보니까 완전 선명하게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면적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네. 데이터량은 거의 4배의 수준으로 커진다고. 해상도로 따지자면 2배인데 데이터 양은 4배인 거예요. 왜냐면 가로 세로니까. 그러네. 그러네. 국토교통부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2021년부터 12cm급 고해상도의 항공 영상을 매년 촬영하여 디지털 트윈 국토 실현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항공사진 부분에서는 항공기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국토를 촬영한 디지털 사진,
정사 영상에서는 촬영 당시 발생한 항공사진의 왜곡을 보정한 연속된 영상, 디지털 트윈 국토는 지상, 지하, 실내, 공중 등 현실 국토와 똑같이 구현된 가상 형식을 의미합니다. 이번 계획은 최근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우리 삶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모든 국토를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국토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상도를 올리는 것은 12cm, 25cm가 하나의 점이에요. 네. 25cm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 점의 색깔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25cm, 25cm 하나의 그 점 안에 점 안에 뭐가 있든 걔는 하나로 그냥 색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이 지금 여기 25cm, 25cm야 그러면은 여 안에 흰색이 제일 많으니까 흰색으로 딱 그러니까 얘가 다 흰색이 네.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있었는지 네, 모르잖아요. 모르죠. 흰색은 아니겠지. 왜냐면 네. 검은색, 흰색 네. 이거 다 합쳐서 약간 네. 색깔이 섞어가지고 섞어갖고 네. 색깔이 약간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점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거를 그쵸? 12cm만큼 또 줄여서 하면 네. 그나마 저기 네. 컵이 있었구나 뭐 네. 이런 것까지는 그나마 알 수 여기 있는. 마우스패드가 있었구나. 그 정도는 네. 알 수 있는 형태로 12cm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간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의 정확한 현황 파악, 변화 상황의 모니터링, 국가 기본도 수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 국토에 대한 항공 영상을 촬영해 왔으며 공공 민간 분야에서 이를 활용해 왔습니다. 항공 영상의 주요 활용 분야는 국유 재산 관리 시스템, 스마트팜 맵, 국세 행정 시스템 등 공공 업무 지원뿐만 아니라 포털 영상 지도, 관광 안내도 등 일상생활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지 않나요? 왜 한국 영상을 찍을? 그냥 위성에서 찍으면 안 될까? 위성에서 찍는 것보다 항공이 좀 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위성은 개미 뭐 이런 것까지 다 보이잖아. 그래요? 그럼 위성으로 하지 왜 굳이 항공 비싸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럼 값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찍을 수 있는 위성이- 항공위성이 없을 거예요. 우리 거가 근데 이것도 사실 뭐 구글이나 안 되면 네이버 이런 데들 이미 찍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굳이 또 찍을 필요가 있나? 걔네가 찍는 목적하고 우리가 찍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 사업을 하면 되지. 공동 사업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정부에서 별도로 또 찍을 필요가 있냐? 네이버에서 팔아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조금 그렇잖아요. 팔기 전에 처음부터 같이 공동 투자를 하면 세금도 아끼고 또 어쨌든 그 민간 기업이 하면 효율도 좋으니까. 그렇죠. 이미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그치. 뿐만 지도 사업 이미 어,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해먹을 수가 없잖아. 뉴딜인데 그치, 그게 문제긴 하지. 그러니까 이름 새로 일이잖아, 붙여가지고 일이. 새롭게 돈 투자해가지고 효율이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항공 촬영 기술의 발전과 관련 분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항공 영상의 해상도 및 품질 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20년 주기 흑백 여상, 해상도가 70cm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4, 5년 주기로 흑백 영상, 해상도 40cm였고 2010년대 이후에서부터는 2년 주기 컬러 영상으로 해상도 25cm였습니다. 흑백 영상, 컬러 영상이잖아요. 네, 흑백하고 컬러의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쵸. 굉장히 차이가 나요. 흑백은 정말 흑백이에요. 흑색과 백색. 그리고 컬러 영상은 색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여기서 나는 진짜 흑백일까 아니면 그레이일까라는 IT 강의를 하고 계시네. 색깔 이게 IT잖아 어차피. 비트맵하고 8비트하고 그거 그거 12cm, 하는 거예요? 25cm. 트루칼라 막. 밝기의 정도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레이 영상이고 흑백 영상은 진짜 흑과 백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레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레이일 것 같은데. 그레이여도 네. 컬러하고 확실히 그레이가 8비트죠. 16비트가 뭐 트루칼라 뭐 이게 있어. 그러니까 그레이도 비트 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8비트, 4비트, 8비트, 4비트 16. 그 따로 있어요. 예. 그레이도. 예, 그레이도 그 레벨이 다 달라요. 항공 영상 해상도 12cm와 25cm 비교입니다. 해상도는 GSD, Ground Sample Distance. Distance. 자, 네, 디지털 항공 사진의 축적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진을 확대 축소했을 때 화면에서 사진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점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한 점이 나타내는 게 25cm, 25cm냐, 12cm, 12cm냐. 여기에 뭔가 있었는데 쭉 확대를 해서 보면
얘가 형태를 잘 모르겠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점에 한 색깔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형태가 돼서 얘는 모른다. 이거를 좀 더 해상도를 높이면 보인다. 해상도가 이렇게 영화에서 이제 이렇게 쭉쭉 당겨가지고 표정도 나오고 이제 좀 동영상으로 나오잖아. 예, 그렇게 쭉쭉쭉 땡길 때 뭐냐면 확대를 한 그 영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영상을 땡기는 게 아니라 이 사진 그리고 더 들어가 있는 또 사진 더 들어가 있는 또 사진 사진이 계속 네. 연계해서 확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확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가 다 따로 있어요. 음. 그러니까 25cm는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흐릿- 있다라고만 보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가로등이다라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 식별할 수 있는 거고 이 펜스도 그냥 안 보였다는 점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펜스 모양이 보여지는 거고 맨홀은 잘 모르겠더라고. 내가 저번에 이거 자료 만들면서 계속 봤는데 이게 맨홀이야? 동그랗지도 않은데 뭐 이렇지만 약간 이 부분은 맨홀이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도로 노면 표시, 속도 제한. 이게 보일 수 보인다라는 것이 네. 좀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25cm에서 11cm로 해상도를 올리는데 이게 뭐냐면 샘플을 내가 하나 만들어 왔어요. 파워포인트에다가 딱 갖다 놓으려 그러면 문서 80%를 카피를 해서 네. 딱 100%로 갖다 놓으면 이렇게 딱 보여요. 근데 80%로 했을 경우에 512-242 파일 이 해상도가 네. 512에 242개의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BMP로 오면 371kb예요. PNG는 압축하는 거예요. 네. BMP는 압축을 안 한 상태. 알겠습니다. 우리 JPG라고 그러죠. 네. 윈도우에서 요즘 밀고 있는 게 PNG인데 아하. 네. 이게 21.5kb예요. 얘는 문서를 160%로 확대를 해서 여기다가 50%로 축소를 해갖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1024-484예요. 얘에 비하면 네. 512에서 1024로 가면 두 배. 두 배죠. 이 근데 사이에서 2배. 400%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2 곱하기 2 곱하기 100. 그러니까 얘가 여기 이렇게 4개가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네. 네. 타입을 할 때가 돼. 네. BMP로 했을 경우에 390% 커졌어요. 네. PNG로 했을 때 310% 커졌어요. 근데 글자의 해상도로 보면 굉장히 정밀해졌죠. 네. 그죠? 이건 240%로 확대를 해서 33%로 축소를 해갖고 여기다 얹어놓은 거예요. 자, 이를 봤을 때 얘에 비해서 몇 프로 상승 커졌죠? BMP로 봤을 경우에 파일 사이즈가 878% 커졌죠. 네. 그럼 PNG로 봤을 때 거의 550% 정도 커졌죠. 네.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서 그 영상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데이터 사이즈가 거의 400% 커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PNG라는 것은 압축을 했기 네. 때문에 쟤를 확대를 하면 깨져요. 네. 근데 BMP는 확대를 하면 안 깨져요. 압축을 안 하는 거라서. 그래서 만약에 화면에다가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걸 100이라고 봤을 때 얘를 100%로 올렸을 때 글자를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네. 보이죠. 얘를 확대를 150%로 확대를 했어요. 여기 지저분해지죠. 네, 약간 깨졌어요. 네, 깨지죠. 네. 그리고 얘를 확대를 했어요. 300%로 확대를 해야 돼요. 이 점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네. 점으로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얘는 왜곡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문제는 240%로 확대를 해야 돼서 확대를 해서 사진을 네. 찍어야 되고 그러려면 파일 사이즈가 이만큼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스토리지 용량이 우리 국가가 조그만 것도 아니고 엄청 많죠, 국토는. 네. 스토리지가 굉장히 커져야 된다는 거고 저거를 전송을 하기 위해서 로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통신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5G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보려고. 빨리. 지도를 로딩을 해야 내가 어떻게 자율주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찾다 보니까 스마트 서울 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도 3D 서울 지도가 있어요. 도시생활 지도를 보면 98가지 생활 지도가 있어요. 이것을 클릭을 하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나는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를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화면에 쭉 표시가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국어를 오. 지원해요. 영문, 일본어, 중국어, 간체 이렇게 애만 없음. 큰 글씨도 있다. 예, 큰 글씨도 네. 있고 만들어놨으니까 그 생활 주기라든가 누구를 위한 거라든가 언제 무엇을 할까 뭐 분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으니까 만들어놨으니까 들어가서 좀 이렇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방금 전에 말했듯이 3D 지도 네. 그 3D 지도를 이렇게 띄웠습니다. 시청. 아 시청 네. 3D로 쫙 이렇게 보여. 이게 오. 3D인데 보면 얘 좀 느낌이 이상하죠. 어떤 느낌이요? 느낌이 안 이상해요? 이건 그린 거예요. 에? 그린 거죠? 사진 같아 보였는데? 그린 겁니다. 얘는 이미지죠. 얘도 굉장히 선명하죠. 네. 재치 대입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네. 옆에 나무들은 저렇게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데 여기만 굉장히 선명하죠. 네. 이렇게 특별한 건물들을 새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네. 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거예요. 음. 여가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 대해서 3D 맵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게 VWorld API 2.5 기간지도 네. 하고 있어요. 이것도 3D로 3차원으로 돼 있죠. 네. 저 뒤에 보면 이거는 3차원으로 안 보이죠. 여기 뒤에는. 네. 여기는 아직까지 저쪽으로 가면 저기 3차원으로 다시 보이죠. 올라올 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3차원으로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이렇게 그린 흔적들이 보이죠. 근데 되게 깜짝 같다. 네. 또 아, 울었어요. 뭐가 깜짝한데 딱 봐도 그린 거구만. 아니 딱 봐도 그린 거구만. 우리가 배틀그라운드 가서 쭉 네. 내려갈 때 보면 네. 그린 것들이 그림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그림을 배틀그라운드처럼 그림을 그려놨어. 나같이 순진한 사람들 다 믿겠네. 자, 여기도 또 이 건물들도 어떻게 보면 재작업을 해서 이렇게 좀 해놨고 여기에 장점이 뭐냐면 앱이 하나 있더라고요. V월드. 에스코토 3.0? 응, 3.0. 이거를 앱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하면 자기가 이게 볼 수가 있고 여기 건물, 지형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 33m 그러니까 여기 걸어가면서 주위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형태도 할 수가 있어서 특정 건물 안에도 3D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구현을 해놨어. 이 앱도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 유명한 어스 3D 맵. 얘네는 우리처럼 회전을 하면 약간 3D형 느낌이 확 나야 네. 되는데 얘네는 2D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우리나라보다 약간 기술력이 떨어져 보이기는 해요. 근데 워낙 유명하니까 이거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